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요, 엄마는 참 쉽다 이렇게 놀려요, 저를. 아주 뭐 사소하고 조그만 좋은 일이 있어도 막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헤헤거리고 좋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스케줄이 더블이 됐어요. 그래서 막 곤란했는데 그게 저절로 뭐 아주 스무스하게 조정이 됐다거나, 또 저희 동네에 유명한 그 소금빵 잘하는 집이 있는데 그게 오후 가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갔는데도 그 소금빵이 아직 남아있으면 정말 뛸 듯이 기뻐한대요, 저를 보고. 그러면서 엄마 어쩜 그렇게 정말 쉽냐 막 이러면서 한없이 저를 놀려요. 그러면 저는 막 엄마 쉬운 여자야 막 이래요. 작은 행운에도 아주 크게 기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만 그렇고요. 사실 이제 실제 일을 딱 시작하면 저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없죠. 현직에 있을 때도 내내 그렇게 일했고 지금도 이제 제 사업을 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까다롭기가. 결국 그 쉽지 않은 까다로움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쉬우면 쉬울수록 괜찮은 일하고 절대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시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상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보다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쉬운 사람 보이지 않으려면요, 약점을 관리하셔야 돼요.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점이 쉽게 드러나고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가볍게 보죠.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종류도 다 다르긴 한데요. 내가 가진 약점을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이제 고치려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약점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약점이죠. 어떤 일을 해놓고 이제 과장하는 직원도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진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진짜 오바다. 뭐 이런 느낌 들게 자기 한 일을 너무 내세워버리는 이제 동료를 보면 그 사람의 원래 실적보다도 인정을 못 받게 돼요. 신뢰감도 떨어져요. 또 저런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약점인 줄 이제, 내가 이제 오버하는 게 약점이구나. 알아차렸으면 이제부터 조용히 내가 정말 딱 팩트, 실적으로만 어필한다.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말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자기 약점이에요. 이런 경우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당연히 말 실수하는 분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우스워지죠, 말 실수하면. 말을 줄이겠다고 결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잘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저절로 그러면 내가 잘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어떤 분량이 줄어들겠죠. 나는 주로 질문해주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액션 하는 거,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약점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약점이죠. 근데 지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못 고치고 정말 그야말로 쉬운 사람, 우스운 사람 되는 거죠. 직위가 높아도 전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갑질한다고 그 직장 후배들한테 신고당하는 선배들도 다 화를 못 참아서 그래요. 그게 원인이 되기 쉽죠?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얼굴 표정이 험해지고 말이 험해지고 태도가 아주 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화가 난 상태로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거, 공과사 구분 못하면 상대는 이제 갑질로 여기든지 아니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보는 거죠. 쉬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이 역시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핵심은요, 내 약점을 잘 생각해서 이런 게 나의 약점이구나, 떠올려서 이걸 내가 고쳐야지 쉬운 사람으로 안 보이겠구나 알아차리고 고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면요, 효율적으로 말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말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일단 많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수가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하고 말이 너무 많아서 실수도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차라리 더 나을까요? 둘 중에 딱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수가 없는 편이 더 낫겠죠.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정말 자기 발등 자기가 계속 찍으면서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을 때는 아예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쪽 거래처 사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어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어색하잖아요. 근데 뭐 말하기도 뭐하고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래갖고 가만히 있기 뭐해서 요즘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막 되게 얼굴이 이게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런 얘기. 그냥 침묵하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자기 딴에는 관심 표명이라지만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지 않는다. 이 효율성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남들이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쉬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먹을까? 회식하는데 뭐 메뉴 뭐가 좋겠어? 라고 하면 저야 뭐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정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직장 상사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이 습관이 되면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쉽게 봅니다. 또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시 뭐 회의 시간에 또 뭐 A안, 뭐 B안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A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거, 자기가 이제 그렇게 A안이 좋다고 하는 근거를 대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안은 이래서 리스크가 이런 게 있고 B안은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점점점 말끝을 이러면서 막 말끝을 흐려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요. 이건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라고요. 이런 태도.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태도. 쉬워 보이는 지름길이죠. 자기 생각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생존 무기입니다. 세 번째, 회복력을 키우셔야 돼요. 쉽게 보이지 않으려면. 회복력은 이제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정말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근데 회복력을 키우겠다고 갑자기 확 그 기능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회복력이 더딘 사람이 왜 쉬워 보이나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쉬운 예로 직장 상사가 이제 일을 실수한 김주임을 평소에는 굉장히 예뻐라 하고 별로 뭐 지적하는 일도 없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냥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김주임은 늘 뭐 잘한다 오냐오냐 하는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이제 막 날벼락을 맞은 느낌인 거예요. 혼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김주임이 울고 불고 화장실 가서 울고 사무실에 와서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헤매고 다음 날도 축 처져 있는 게 이게 바로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막 심각하게 뭐 선배들이 막 가서 막 토닥토닥 뭐 이래요? 아니에요. 저 친구 수준은 저만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질책을 당했다. 그러면 길게 끌고 가면 나만 손해예요. 꼭 신입만 그러란 법 없어요. 간부들도 임원들한테 한 소리 들으면 그걸 오랫동안 완전 멘탈 나가고 꽁 해가지고 있으면 후배들한테나 동료들한테도 쉽게 보이죠. 그 수준이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 이 크기가. 잠시 기분이 상하더라도 이제 빨리 툭 털고 잘못한 일은 수습하고 다시 일에 몰입하는 능력.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원칙,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원칙, 이런 나만의 원칙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어떤 훈련들, 이게 이제 평소에 꾸준히 된다면 회복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